증시는 늘 정해진 시간에만 움직인다고 배워왔어요. 아침에 열리고 오후에 닫히는 구조가 너무 익숙했죠. 그래서 시장이 닫힌 시간은 투자도 멈춘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는 시장이 잠들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낮과 밤의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어요.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던 자본이 흐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큼직해요. 글로벌 자본의 시계는 이미 하나로 맞춰져 있어요. 특정 국가의 거래 시간에만 맞춰 움직이지 않아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지표가 흔들리는 순간 바로 반응하려고 해요. 그런데 시장이 닫혀 있다면 선택지는 제한돼요. 기다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 구조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유지돼 왔어요. 이제 그 당연함이 질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반드시 이 시간에만 거래해야 할까요? 왜 변동성은 밤에도 생기는데 대응은 다음 날로 미뤄야 할까요? 이 질문은 투자자의 불만이 아니라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겹쳐요. 자산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주식뿐 아니라 시간 제약이 거의 없는 자산들이 커지고 있어요. 이 자산들은 시장의 속도를 다시 정의해요. 이런 환경에서 특정 시장만 여전히 낮 시간에 묶여 있다면 자연스럽게 불리해져요. 의도하지 않아도 뒤처지는 구조가 돼요. 이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변화는 단순히 시간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본시장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대응 시장에서 연결 시장으로 이동하려는 흐름이에요. 이 변화는 투자 방식도 바꿔요. 하루를 기준으로 하던 판단이 흐름을 기준으로 옮겨가요. 기다림보다 관리가 중요해져요. 시간 관리가 리스크 관리가 돼요. 물론 이 변화가 마냥 편한 건 아니에요.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부담도 함께 커져요. 시장은 더 자주 더 빠르게 반응해요. 투자자는 긴장을 풀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적응의 문제예요. 한국 증시가 어떤 시장으로 남을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던져지고 있어요. 시장의 시간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반응 속도예요. 정보가 나오는 순간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가까워져요. 예전처럼 하루를 기다릴 필요가 줄어들어요. 이 변화는 편리함보다 긴장감을 먼저 가져와요. 잠깐 방심하면 흐름을 놓치기 쉬워져요. 특히 밤 시간의 뉴스는 의미가 달라져요. 과거에는 다음 날의 재료였어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가격에 반영돼요. 해석과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속도가 곧 경쟁력이 돼요. 이런 환경에서는 투자자의 유형도 갈라져요. 상시 대응이 가능한 쪽과 정해진 시간만 활용하는 쪽이에요. 둘의 체감 리스크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시장을 보지만 다른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차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더 크게 다가와요. 밤까지 화면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요. 단기 대응보다 구조를 보는 쪽으로 이동해요. 빈번한 매매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에요. 시장을 열어두는 건 선택지를 늘리는 일이에요. 동시에 책임도 늘려요.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양면성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기관 쪽에서는 계산이 조금 달라요. 글로벌 자산과의 연동이 쉬워져요. 파생 상품과 해지 전략을 시간 단절 없이 이어갈 수 있어요. 이 점은 시장의 깊이를 바꿔요.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거래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유동성이 퍼져요. 특정 시간대에 몰리던 주문이 나뉘어요. 변동성의 모습도 달라져요. 한 번의 급등락보다는 잦은 흔들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흔들림은 방향을 흐리게도 해요. 그래서 단기 신호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 있어요. 판단의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이 변화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예요. 준비가 덜 된 사람에게는 부담이에요. 모두에게 같은 속도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같은 구조 안에 놓이게 돼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의 논의는 거래 시간을 늘리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투자 문화를 어디로 끌고 갈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빠른 반응의 시장이 될지, 관리 중심의 시장이 될지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이 선택은 단번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조금씩 습관을 바꿔요. 시장의 표정이 달라져요. 이 표정 변화가 다음 흐름의 힌트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속도보다 이해가 먼저예요. 시장의 시간이 길어지면 자산의 구분이 더 또렷해져요.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자산과 여전히 제한이 남아있는 자산이 나뉘어요. 이 경계는 점점 중요해져요. 투자 방식 자체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가상자산은 이미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어요. 밤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어요. 가격은 쉬지 않고 움직여요. 이 흐름에 익숙한 투자자는 기다림보다 대응에 익숙해요. 전통적인 증시는 달랐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분명했어요. 이틀이 안정감을 주기도 했어요. 휴식과 판단의 간격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간격이 기회 손실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두 자산이 점점 같은 공간에서 다뤄지면 기준도 섞이기 시작해요. 주식도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기대가 생겨요. 느린 결정은 불리하게 느껴져요. 이 압박이 투자 습관을 바꿔요. 여기서
등장하는 도구가 상장형 상품이에요. 직접 보유와 간접 노출의 경계가 흐려져요. 변동성은 유지하면서 접근 방식은 단순해져요. 이 조합이 시장을 넓혀요. 하지만 단순해진다고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노출이 커질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더 자주 거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시간 확장은 곧 선택의 확장이에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언제 움직일 것인지, 언제 쉬어갈 것인지 정해야 해요. 이 결정이 성과를 좌우해요. 시장이 열려있다는 사실보다 내가 언제 열려있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항상 대응할 수 없다면 항상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전략의 일관성이 핵심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는 과한 속도가 오히려 독이 돼요. 모든 변동에 반응하려 하면 판단은 흐려져요. 피로가 쌓여요. 실수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장기 관점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해져요. 시간의 확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해요. 이 기준이 투자자를 지켜줘요.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도만큼이나 자기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 균형을 잡는 사람이 이 구조에서 살아남아요. 시간이 늘어난 시장에서 가장 먼저 부담을 느끼는 쪽은 시스템이에요. 단순히 화면을 켜두는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주문 처리, 리스크 관리, 감시 체계가 모두 길어진 시간에 맞춰 다시 설계돼야 해요.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복잡해요. 거래가 많지 않은 시간대도 관리 대상이 돼요. 갑작스러운 급변을 대비해야 해요. 유동성이 얕아지는 구간에서는 작은 주문도 가격을 크게 흔들 수 있어요. 이 위험을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확장은 단순히 문을 여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를 막을 장치를 언제나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해요. 이 부담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시장 참여자 사이의 격차도 드러나요. 자동화된 대응이 가능한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차이가 벌어져요. 기술이 곧 방패가 되는 구조예요. 준비 정도에 따라 체감 리스크가 달라져요.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고민이 깊어져요. 항상 대응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겨요. 쉬는 시간마저 시장에 열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피로가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략의 단순화가 필요해져요. 모든 시간대에 거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중요해요. 참여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시간 확장은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지 의무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분이 투자자를 보호해요. 시장 역시 이런 흐름을 학습해요. 어느 시간에 거래가 몰리는지, 어느 시간에 조용해지는지 패턴이 만들어져요. 이 패턴이 새로운 리듬이 돼요. 예전과는 다른 하루가 생겨요. 이 새로운 리듬 속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다시 중요해져요. 과한 반응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극단을 경계해요. 균형을 찾으려 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 번의 판단이 오래 노출돼요. 실수가 드러나는 시간도 길어져요. 그래서 준비 없는 매매는 더 위험해요. 이 점이 투자 문화를 바꿔요. 시장은 더 열렸지만 접근은 더 신중해져요. 참여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기준의 문턱은 높아져요. 이 변화는 서서히 스며들어요. 결국 시간 확장은 자유의 확장이면서 책임의 확장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앞으로의 차이를 만들어요. 시간이 늘어난 시장에서는 상품의 설계 방식도 달라져요. 예전처럼 단일 자산만 바라보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 흐름을 동시에 담아내려는 시도가 늘어요. 이 변화는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대신 이해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더 많이 넘어와요. 특정 자산을 직접 매수하지 않아도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요. 이 선택지는 편리해 보여요. 클릭 몇 번으로 노출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편리함은 항상 양면성을 가져요. 가격의 움직임은 간접적이에요. 대신 구조는 더 복잡해요. 기초 자산의 변동과 이를 담는 틀이 따로 움직이기도 해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체감은 왜곡돼요. 특히 24시간 구조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가격과 실제 반영되는 흐름 사이에 시간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간극은 변동성을 키워요. 투자자는 점점 묻게 돼요. 내가 보고 있는 가격이 모든 움직임을 담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단순한 매매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상품의 명칭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해요. 언제 열려있고 언제 반영되는지 이 시간표를 이해해야 해요. 시간 확장은 기회를 넓혀주지만 동시에 착시를 만들기도 해요. 항상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정 구간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이 구분을 놓치면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요. 시장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적응해요. 과도한 관심은 줄고 익숙한 패턴이 자리 잡아요. 이 과정에서 과열은 식어요. 모든 변화에는 조정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에는 숫자보다 체감이 먼저 흔들려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해요. 그래서 판단이 어려워져요. 이럴수록 기준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인지, 어디서 쉬어갈 것인지 정해두는 게 필요해요. 시장이 열려 있어도 나의 전략은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이 선택이 피로를 줄여줘요. 모든 변동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구조를 이해한 뒤 참여의 폭을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시간이 늘어난 시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리스크의 성격이에요. 예전에는 하루가 끝나면 손실과 이익이 잠시 멈춰 있었어요. 그 틈이 판단을 정리할 시간을 줬죠. 이제 그 틈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가격은
쉬지 않고 움직여요. 변동은 밤에도 쌓여요. 깨어있지 않아도 계좌는 시장에 노출돼 있어요. 이 감각이 투자자의 긴장을 바꿔요. 이 구조에서는 작은 뉴스도 파급이 커져요. 유동성이 얕은 시간대에는 같은 재료가 더 크게 흔들 수 있어요. 과거라면 다음날 흡수됐을 변동이 즉시 가격에 찍혀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타이밍보다 설계의 문제가 돼요. 언제 손절할지보다 어디까지 노출할지를 먼저 정해야 해요. 반응 속도로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 환경에서 더 자주 움직여야 안전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움직임이 잦아질수록 실수의 확률도 함께 늘어요. 그래서 자동화와 규칙이 중요해져요. 사람이 판단하지 않아도 미리 정해진 선에서 멈추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장치는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감정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시장이 열려있다는 사실은 선택권을 준다는 뜻이지 계속 선택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구분을 놓치면 피로가 쌓여요. 피로는 판단력을 갉아먹어요.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스타일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상시 대응을 감수하는 쪽과 노출을 제한하는 쪽이에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생활 리듬과 맞느냐예요. 24시간 시장은 모두에게 같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묻고 있어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시장이 대신 답을 내려요. 그 답은 종종 손실의 형태로 와요. 그래서 준비 없는 확장은 위험해요. 시간의 개방은 곧 노출의 개방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한 뒤에는 시장을 다르게 보게 돼요. 열려있다는 사실보다 내가 얼마나 열어둘지가 중요해져요. 이 선택이 장기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시간이 열린 시장은 결국 투자자만 바꾸지 않아요. 시장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함께 바뀌어요. 증시는 더 이상 낮에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게 돼요. 일상과 더 가까워지고 그만큼 영향도 커져요. 과거에는 장이 끝나면 이야기도 잠시 멈췄어요. 오늘의 결과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 구분이 희미해져요. 이익과 손실이 실시간으로 이어져요. 이 변화는 투자 경험을 바꿔요. 증시는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환경처럼 느껴져요.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적 존재감이 커져요. 특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 함께 다뤄질수록 이런 체감은 더 빨라져요. 급등과 급락의 장면이 뉴스보다 먼저 화면에 나타나요. 이 속도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시작돼요. 문제는 모두가 이 속도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피로가 돼요. 시장은 중립적이지만 체감은 개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참여와 비참여의 경계가 더 중요해져요. 언제 들어올지보다 언제 거리를 둘지가 전략이 돼요. 참여하지 않는 시간도 관리의 일부예요. 시장도 이런 행동을 학습해요. 항상 붐비지 않아요. 조용한 시간대와 민감한 시간대가 나뉘어요. 새로운 하루의 리듬이 만들어져요. 이 리듬 속에서 가격은 정보의 역할을 더 강하게 해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는 신호가 돼요.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증시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활 속 환경처럼 자리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구조가 더 필요해져요. 시간의 확장은 자유를 주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민감도를 높여요. 작은 충격도 빠르게 확산돼요. 이 점을 가볍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변화의 평가는 거래량이나 수익률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봐야 해요. 이 관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시간이 열린다는 말은 시장이 더 자유로워진다는 뜻처럼 들려요. 하지만 그 자유가 곧 편안함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자유에는 늘 적응이 따라와요. 이 적응이 이번 변화의 핵심이에요. 24시간 시장은 선택지를 넓혀요. 동시에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더 중요하게 만들어요.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은 언제든 쉬어갈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가야 해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피로가 먼저 쌓여요. 가상자산과 전통자산이 같은 리듬 안에서 다뤄지면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돼요. 어디가 더 빠른지, 어디가 더 안정적인지 묻게 돼요. 이 비교는 시장을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속도만 강조되던 자산은 관리와 신뢰를 요구받게 돼요. 느리던 자산은 연결성과 대응력을 시험받아요. 그래서 이 변화는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서로의 기준을 끌어당기며 중간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아요. 이 과정이 바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개인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모든 시간을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시장과 거리를 둘 것인지 말이에요. 24시간 열린 구조는 스스로의 한계를 먼저 묻고 있어요. 누군가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노출을 줄이는 게 맞아요.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무작정 따라가면 구조가 아니라 감정에 끌리게 돼요.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항상 빠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간의 확장은 인내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어요. 한국 증시의 변화는 기술적 실험을 넘어 투자 문화의 시험대예요. 열림이 성숙으로 이어질지 소음으로 남을지가 결정되고 있어요. 이 결정은 하루 이틀에 보이지 않아요. 몇 번의 사이클을 지나며 행동으로 드러나요. 참여와 거리두기의 균형이 시장의 얼굴을 만들어요. 결국 남는 건 거래 시간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대할 것인지 그 선택이 쌓여 구조가 돼요. 이 구조가 앞으로의 한국 증시를 정의하게 될 거예요.